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동파 작가의 알브레이트 일대기라는 소설을 리뷰하겠습니다. 상당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시고 재밌다면 주인공은 다르지만 시대가 이어지는 불꽃의 기사까지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따로 읽어도 되지만 이 소설을 읽고 불꽃의 기사를 이어서 보셔야 더 재밌습니다. 주인공 알브레이트의 주무기는 도끼이고 간단히 소설 시대 설정을 보자면 중세시대 초기 봉건제 시대라서 영주들이 왕의 말을 들어 처먹질 않는 완전 무법천지인 세상이고 여프의 영지 두세 개만 먹어도 지가 왕이라고 떠드는 영주들이 있을 정도로 군웅할 거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인공 알브레이트의 모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알브레이트는 칼테른 영주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10살이 되어 기사 수업을 받으며 승마와 검술 훈련을 시작한 뒤로 2년이 지난 12살에 아버지를 검술 대련으로 이길 정도로 괴물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으로 자라면서 얼굴만 소년이지 덩치는 일반 어른의 머리 하나만큼 더 커지고 통나무를 혼자 들거나 휘두르는 연습용 철검이 휘어지는 일이 생길 정도로 날이 갈수록 힘이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세지다 보니 아이들의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점점 철없는 아이로 변해갑니다. 어느 날 마을 영지민인 에리크의 하나뿐인 소를 검으로 일검의 목을 베며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에리크는 주인공의 아버지인 영주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에게 혼난 알브레이트는 에리크의 집으로 쳐들어가 뺨을 때리며 이빨을 다 부신 다음 어깨에 둘러매고 산속의 아이들과 노는 아지트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검을 들어 양쪽 귀를 잘라내고 아이들에게 묶어놓으라 말한 다음 영주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담벼락을 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기절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30살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주인공이 영주아들로 빙의를 하고 깨어납니다. 주인공은 깨어나서 알브레이트의 기억을 찾고는 에리크에게 달려가 어깨에 메고 영주성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께 치료를 부탁하지만 과다출혈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알브레이트는 에리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에리크는 펜던트를 꺼내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화가 난 영주인 아버지는 알브레이트를 추방하고 자신이 죽으면 영지를 이어받으러 오라고 말합니다. 말을 탄 기사 복장을 갖춘 주인공 알브레이트의 일대기가 시작됩니다.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가까운 도시를 가려고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의 숲에서 도적 3명을 마주치는데 검을 던져서 한 명을 죽이고 방패로 한 명을 후려치며 죽입니다. 남은 한 명의 도적인 디에고가 살려달라고 빌자 밤이 되어 잘 곳을 안내하라고 말하고는 따라갑니다. 도적 소굴로 안내한 디에고는 도망치라고 고함을 외치고는 소굴 안으로 달려서 도망갑니다. 도적들이 머무는 오두막을 살펴보니 발가벗은 여자들 3명이 보이자 도적 두목에게 달려들어 목을 그어 죽이고 남은 6명도 모두 죽입니다. 벌벌 떠는 여자들 3명에게 옷을 입으라 말하고 구석에 있던 상자를 열어보니 보석과 금화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도망친 디에고를 포함하여 상단이었는데 용병들의 배신으로 모두 죽었고 보석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도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알브레이트는 보석들을 돌려주고 가까운 도시로 데려다 준다고 말하고는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디에고가 나타나는데 3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인 마르티나의 오빠였습니다. 디에고까지 합류한 일행은 가까운 마을에 들러 여관에서 쉬고 가면서 디에고와 친구가 됩니다. 여관의 식당에서 스튜를 시켜 먹는 중에 옆자리에서 벤첼이라는 상인이 가까운 도시로 이골드에 호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벤첼은 상인이 아닌 여자를 접대하는 포주였는데 여자 7명을 데리고 용병 2명과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벤첼 일행이 합류하고 다음날 길을 떠나는데 20명의 병사와 기사 1명을 마주칩니다. 여기서 웃긴 점이 알브레이트와 기사 1명이 서로 눈싸움을 하고 상대방이 신분을 밝히라고 말하니 네가 먼저 말하라고 주인공이 맞받아칩니다. 상대편 기사가 할켄부르크 백자 고트프리드 폰 할켄부르크님께 충성하는 기사 에른스트라고 말하자 주인공은 칼테른의 후계자이자 기사 알브레이트 폰 호행 칼테른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판타지 소설은 이름이 참 길어서 짜증나는데 새삼 한국의 이름 석자가 고마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중세 초기 무법시대라서 백작이라고 해도 다 크고 작은 강도들입니다. 기사인 알브레이트를 제외하고 통행세를 주면서 통과하는데 주인공은 일행들에게 오늘 밤 야습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자 숲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숲풀에 숨겨두고 알브레이트 혼자 무장하고 모닥불에서 앉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 낮에 봤던 기사 일행들이 도착하고 1대20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소설의 검과 방패를 이용한 전투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치 사자 한 마리가 양떼 사이를 누비는 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사와의 대결에서 상대 기사의 방패를 무시하고 도끼로 방패와 기사를 수직으로 반쪽을 내버립니다. 알브레이트는 도망친 병사의 소문으로 수직절단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개같은 별명이라며 투덜댑니다. 수직절단자라는 별명으로 통행세도 안 내면서 순조롭게 도시까지 도착합니다.
포주인 벤첼은 어린 알브레이트를 이용하려고 도시의 불량배 조직 대장인 루트거를 소개해줍니다. 루트거의 저택 1층에서 기다리는 중에 조직 간부 중 한 명이 자신을 노려보자 다가가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알브레이트는 자신보다 덩치 큰 상대의 턱을 잡고 부신 다음 단검으로 천천히 눈을 찌르며 죽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적을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한국에 살던 주인공이 알브레이트의 정신과 합쳐졌는데 이럴 때 보면 알브레이트의 성향으로 소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작가는 누구나 내면에 악마적인 모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루트거는 보석을 돈으로 교환한다는 핑계로 알브레이트와 친구인 디에고 일행을 떼어놓는데 엘리사라는 금발의 미녀로 미인계를 씁니다. 알브레이트는 자신을 이용해 먹는 루트거의 생각을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며 사냥개 노릇을 하고 매일 엘리사와 착한 짓을 하며 지냅니다. 15살의 알브레이트가 세상에 나와서 겪는 일이라면 이해하겠는데 한국의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30살 처먹은 놈이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을 이용당하면서 호구짓한다는 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미인계는 남자니까 이해한다 쳐도 루트거에게 이용당하는 건 그냥 15살 알브레이트의 정서와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겠습니다. 약자를 돕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루트거는 깡패두목이지 약자가 아닐 테니까요. 어느 날 협상하러 가는 루트거를 따라 나섰다가 친구인 디에고를 보게 되고 저녁에 디에고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루트거의 청부를 받은 수십 명의 일반인들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독이 발라져 있는 단검을 찔리면서 수십 명을 죽이며 말을 타고 디에고에게 돌아와서 기절합니다. 치료를 받고 일어나서 엘리사를 붙잡고 있으니 창고로 나오라는 뻔한 인질극을 벌이는 루트거의 편지를 받게 되고 창고로 엘리사를 구하러 갑니다. 루트거가 고용한 10여 명의 용병들과 전투를 벌이는데 노련한 용병들이라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엘리사는 고급 창녀로 키워지면서 알브레이트가 정말로 자신을 구하러 온 것에 눈물을 흘리며 루트거의 지시를 어기고 자살을 합니다. 용병들을 죽여가며 도망치지만 용병들이 보충되어 이내 전술로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디에고가 나타나 도움을 주지만 적들도 수십 명이 나타납니다. 디에고까지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며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는데 마치 사자후처럼 땅이 들썩거리고 적들에게 달려가 맹수처럼 날뛰며 모두 쓰러뜨립니다. 이 모습을 본 도시의 시민들이 기사왕이라고 추켜 세우며 타이틀을 갈아치웁니다. 이 소설은 도끼와 검 그리고 방패를 들고 적들과의 전투 묘사가 매우 훌륭하게 표현된 점이 장점입니다. 초반에 주인공 알브레이트의 정신상태가 15살인지 30살로 봐야 하는지 초반 설정을 헷갈리게 잡아놓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며 화끈한 전투와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싸우는 걸 보면 한 번씩 짜릿하게 만듭니다. 소설 내용의 주인공 내면의 악마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저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 중에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대로 주인공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잠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술 먹고 과장되게 뻥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상대의 신분에 상관없이 친구를 만들고 도와주는 점이 매력적인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중세 판타지 소설입니다. 드래곤 엘프 같은 이종족이 나오는 소설이란 말이죠. 저는 그냥 정복전쟁하는 중세시대 소설인 줄 알았는데 초반이 지나서부터 이종족들이 나와서 판타지 소설인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후반의 전개 속도가 느린 점과 알브레이트의 고뇌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알브레이트가 미하엘과 결투하는 부분과 후반 전사오크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이 이 소설의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었는데 기사인 미하엘과 결투 후에 캡 상승으로 너무 먼치킨이 돼버린 점이 아쉽고 영주들과 전쟁하면서 유명한 기사들과 싸우면서 성장했다면 자연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결까지 읽으니 춘추 전국시대 묵자가 남긴 말 중에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명을 죽이면 인간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된다 라는 구절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알브레이트가 끊임없이 자아성찰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일부인 알브레이트 일대기가 무법세계의 질서와 규칙을 조금이나마 잡아놓고 끝낸 상태라면 2부인 불꽃의 기사는 본격적으로 각종 몬스터와 마법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